주식 투자하고 계십니까? 자, 요즘 이제라도 주식 시장에 들어가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정통 증권맨을 모셨습니다. 민경윤, 현재 이 후인 인적자원관리 주식회사의 부사장이신데 현대증권 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내셨고요. 경제평론가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민경윤 평론가 모시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민경윤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현대증권에서 노조위원장까지 하셨고, 하여튼 뭐 네. 숱하게 많은 풍파를 겪으셨는데 그 이야기는 또 나중에 한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자, 네. 증권맨으로서 코스피 6천 돌파의 역사적 의미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도 너무 놀랍습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이번 이재명 정부 들어설 초기에 네, 어쨌든 그때 분위기를 다시 돌아보면 네. 어느 누구도 사실을 5,000포인트를 예상하지 않았거든요. 5천 포인트마저도 인정. 예, 예. 예상을 그리고 못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시장에 떠도는 소문이었습니다만, 네. 금융감독원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네. 이 사람은 4,000포인트는 가능하지만 5,000은 안 된다. 아.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있어가지고, 예, 예, 예. 예, 예, 사실은 이 정부가 5,000을 만들려고는 하는데, 쉽지 않겠다 하는 분위기가 좀 감지됐고, 네. 사실 또 돌아보면,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증권회사에서 5,000포인트를 예상한 보고서가 그 당시에 나온 게 없던 걸로 좀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면을 저는 보고 싶지는 않고요. 네. 국민이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다양하게 좀 주어져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부동산으로만 갔다고 보면 요번에 이 6,000포인트를 통해서 네. 주식과 관련된 어쨌든 다양한 상품들에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준 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번 상승을 단순한 강세장이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전환으로 보는 분들도 있던데 우리 민경윤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심스럽지만 저도 이제 구조적인 그런 그 개선의 네. 전환점에 있다고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데요. 네네. 그 이유인즉 저도 한번 어제 이렇게 한번 지수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2025년 6월 4일에 취임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때 코스피 지수가 2,770포인트였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2월 25일 그 다음에 25일 어제 6,083포인트를 찍었거든요. 종가로. 예. 예. 그럼 120%가 상승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미국의 주가를 그럼 동시간대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6월 4일 날 19,460포인트를 찍었고요, 나스닥이. 네. 그 다음에 어제 22,863포인트를 찍었으면 예. 17.5%가 오른 거예요. 야.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도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왜 구조적인 변화로 보느냐. 돈은요, 정치적 성향으로 몰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곳에 몰리는 겁니다. 네네네. 돈이 간다는 얘기는 거기서 돈이 벌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단순히 돈이 그냥 강세장이니까 갈 리는 없고요. 네. 여기 원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는 증권회사나 이런 데서 이 원인을 조금 이렇게 좀 좋은 언어로 또는 이렇게 좀 피해갈 수 있는 언어로 해서 그 원인을 뭐 넘쳐나는 유동성이나 AI 효과 등으로만 분석하고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예, 이거는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 지배구조 예. 개혁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했다 이런 평가를 외신이 내놓고 있는데 이렇게 봐야 합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미흡하다고 보지만 네. 지금까지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없거든요. 역대 대통령 중에. 예. 그리고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자사주를 매입해가지고 없애는 소각하는 것은 상법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자본 충실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자사주를 매입하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이렇게 법으로까지만 해결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이 자본시장이 취약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미흡하다고 보지만 이거 네.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네.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좀 더 그리고- 개혁을 세게 해도 된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아니, 여전히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예. 여전히 음. 더 가야 할 곳이 멉니다. 그리고 저는 뭐 그런 분들하고 많이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뭐 사실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물러난 몇 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 그거를 후퇴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주식 투자 더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후퇴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 더 세게 나가도 되는데 예. 지금 조금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사실은 간단히 예를 들면 금융감독원 정부 초기에 금융감독원 개혁을 부르짖었는데요. 네. 후퇴했지 않습니까? 아. 저는 노조위원장 20년 전에 했는데요. 네. 아니, 처음에 시작할 때 저 네. 혼자 금융감독원 개혁 투쟁했습니다. 그때 뭐 아무도 동조하는 사람이 없었을 시기 아닙니까? 미움만 샀죠. 그리고 미움만 샀고 그 당시에는 사실 제가 이제 저는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고발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에 기본적으로 수사를 시작해야 될 금융감독원이 그런 거 외면했다고 전 판단했고, 네. 그다음에 그 이외에 많은 그 소액주주들이나 그런 경제 정책에 대한 자문 많이 진정을 많이 넣었는데 단 한 번도 처리해 주는 걸 못 봤기 때문에 아하. 제가 그래서 그때 그렇게 개혁에 나섰고 수사권도 그때는 사실 검찰로 넘기라고 니네들 하지 마라 했는데 요번 정부 초기에 그거를 이렇게 미루시더라고요. 근데 전 나중에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세게 그리고 해야 한다. 예. 예. 특히 그리고 주가 조작에 관해서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주가 조작 지금 사범을 단속한다고 만약에 만약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열심히들 하고 계신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없어지면 전 이거 원위치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구조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 거래소, 금융감독원 이런데 예. 구조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엄벌을 할 수 있도록 시민 감시를 더 강화하고 해야지 이 정부가 하는 자본시장 개혁 효과가 더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바로 잡아야 예. 지금의 이 코스피 주가가 더욱더 상승세를 탈 예. 것이다. 이 말씀인 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융감독원 개혁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이 진짜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 진짜 호랑이가 돼야 그래서 예. 주가 조작범을 잡아내야 그래야 이 주식시장에 돈이 더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라는 이런 주장을 펼치고 계십니다. 지금 뭐 한편에서는 그 AI 반도체 호황, 뭐 글로벌 유동성 이런 것들이 지금 주식시장을 불붙게 하는 요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만은 아니다. 지금 대통령의 주식시장 정상화 의지가 또한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AI를 주도하는 죄송합니다. AI를 주도하는 그런 글로벌 국가가 네. 미국, 중국, 그다음에 한국밖에 더 있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주도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지금 현재 반도체 산업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 자금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무슨 본인들만의 어쨌든 흐름 속에서 이게 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네. 이거는 국가가 국민이 함께 해주는 거니까 저는 이번 정부의 역할이 많이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집값 상승 기대가 크게 꺾이면서 부동산 자금이 증시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 동의하십니까? 뭐 저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유도해 가고 있다고 봅니다. 아직은 왜냐하면 뭐 구체적인 움직임이 보이지는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예,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팔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사는 사람이 그렇죠. 있어야 사실 팔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오고 있는 것은 저는 틀림이 없는 사실이고 그렇게 유도해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것이 성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른 제믹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한 번도 개혁이 성공하지 못한 정책이 있습니다. 네.
뭡니까? 토지 개혁입니다. 토지 개혁. 아. 단 한 차례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어떤 역사학자가 저하고 와서 이걸 논쟁을 해도 전 그건 자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일들을 지금 예. 이재명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지 지금 참모들이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국민들이 인식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아, 그렇죠. 뭐 저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강남에 예. 집이 있는 참모들 관료들이 있을 텐데 예, 그들이 예. 대통령의 뜻과 같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근데 이게 성공하면 역사책에 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고요. 그거를 넘어서 사실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다양한 투자 상품들을 제공하는 아주 그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고요. 우리나라 기본적인 경제 구조의 펀더멘탈을 개선하는 네. 굉장한 그 성과를 내는 거거든요. 이거는 네. 나중에 아마 경제학을 공부하거나 경영학을 공부하는 대학원생들이 연구 학위 논문 과제로 쓸 수도 있을 정도로 저는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으로만 그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부 참모들과 함께 이걸 구조적으로 바꾸는 그런 노력들을 해서 이게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 정부의 일로 바꿔줘야 되고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 예. 시장에서 그 예. 정권만 바뀌면 다시 저 부동산으로 자산이 쏠리지 않겠느냐. 예. 그때 되면은 증시 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려하는 사람도 있고 기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자, 이 향후의 주식시장 흐름에서 부동산 정책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 부동산이 계속 상승하면 사실은 증시에는 나쁜 영향을 당연히 주겠죠. 예. 그래서 그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적당한 정도로 상승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취득세, 등록세 내고 사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흐름은 따라가는 것이 맞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느끼는 건 너무 과하다는 거잖아요. 이 과한 형태 그리고 불공정한 형태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네. 이것을 못 잡으면 증시에는 악영향이 미치는 게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통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증권맨으로서 자, 이거 한번 좀 전망해 주시죠. 이름을 걸고 예, 예. 6천까지 예. 왔는데 더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사실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좀 빠져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아까 120포인트를 넘게, 아니 120%를 올랐거든요. 네, 1년도 안 되는 120%를. 사이에. 예. 예. 지금 여기서 1000포인트 빠져도 10% 뭐 얼마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너무 급하게 달려왔기 때문에 버블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조금 한번 쉬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질문하신 뭐 더 상승 여력이 있느냐 네. 있죠.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 불공정을 개선할 그 의지들을 이제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저희는 지금 저 코스닥이 잘 안 오르잖아요. 네. 예, 그건 의심스러운 거예요. 시장 참여자들이. 왜냐하면 샀다가 부도나가지고 망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코스닥인데도 상장됐는데도. 그렇죠. 예, 과거엔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예. 지금도 그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저 이제 그때 현장에 있을 때는요, 코스닥이라고 안 불렀어요. 뭐라고 했어요? 사기닥이라고 그랬어요. 사기다. 그것은 뭐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지키는 것은 공정한 가격입니다. 이 공정한 가격을 훼손하는 사람들을 혼을 내줘야 네. 이게 자꾸 시장 참여자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앞으로 이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은 엄격한 그 시장 관리거든요. 그렇지. 그것은 주가 조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벌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하나 잡는데도 그렇게 십몇 년씩 걸리는 그런 시스템 개선하지 않으면은요. 네. 주가는 다시 내려가는 거고요. 그거 개선하고 대주주들의 폭리 이런 거 개선하고 이러면은요. 더 올라갈 여력이 있고요. 이미 이제 5,000포인트 이렇게 목표 다 이루었으니까
저는 목표 수정을 좀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오를 여력은 있지만 예. 7천, 8천 가야 된다. 여기에 집착하지는 말라. 그리고 네네네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금융감독 체계, 대표적으로 예. 금융감독원 예. 정상화가 시급하다.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은 흐리멍텅해지면은 이 지금 증시로 자산을 이제 이동시키려고 하는 이 대통령의 구상부터 시작해서 예. 주가 조작 등의 이런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틀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이 또 무너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좀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5천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었던 것이 네. 방해하는 그런 그 저항하는 그런 그 요인들이 있었잖아요. 환율. 네. 한국은행이 환율 정책 흔들려가지고 몇 번 고생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오로지 지금 증시도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예. 이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네. 오히려 실무진들이 탄탄해져야 됩니다. 네. 예,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이재명 그래서 정부가 해야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혼자만 하는 것 같다. 이런 염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스튜디오에 한번 모시고 이 네네. 주식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예. 주식 투자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주식 투자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증권맨이시니까. 예. 조금. 예. 요즘에 어떻게 뭐 좋아졌습니까? 그냥 뭐 저 옆에 있는 동료하고 이렇게 네. 보고 있는데요. 네. 여전히 반도체만 보고 있습니다. 예. 손해가 없이 이득을 많이 예. 보셨다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네.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민경윤 위원장님 다음 시간에 스튜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을 지냈고요. 금융감독원 정상화를 위해 정말 자기 전생을 걸고 싸우신 분이에요. 민경윤 지금 현재 공식 직함은 저 명함을 갖고 있는데 후인 인적자원관리 주식회사의 부사장이시고 경제평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